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2007년 한국에서 있었던 핸드폰 폭발로 인해 30대 남성이 사망했다라는 뉴스 기사에서 시작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 뉴스 기사를 잠깐 보면요. 충북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7시 30분경 충북 청원구 부용면 Y산업 채석장에서 일하던 포크레인 기사 33살 서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그의 동료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발견 당시 서 씨는 굴착기 1m 옆에서 숨져 있었고요. 이렇게 작업복 왼쪽 주머니가 타 있었고, 휴대폰 배터리는 폭발해서 녹아 있었다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의 검사 결과 서 씨는 늑골 골절 손상으로 이 휴대전화 배터리의 폭발 과정에서 압력이 있었고, 거기에 서 씨가 심장에 손상을 입어서 쇼크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죠. 서 씨가 사용하던 이 휴대전화는 국내 유명 전자업체의 제품이었는데, 경찰이 이 폭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국가수의 정밀 감식을 의뢰했고, 사망 원인을 좀 더 찾기 위해서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라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은요, 우리나라에서 핸드폰 폭발로 사람이 사망한 첫 번째 사례였기 때문에 다른 몇몇 매체들도 이 사건을 앞다퉈서 보도하면서 이 핸드폰 배터리의 내부 충전재에 지나친 압력이 있다면 이게 폭발하거나 불이 붙을 수도 있고, 또 과충전되거나 아주 더운 여름날 같은 상황에서도 이 배터리에 불이 날 수 있다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소비자원의 휴대폰 폭발과 관련된 신고가 51건이나 된다. 그리고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도 휴대폰 폭발로 인해 사망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큰 이슈를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에서만 관심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미국의 AP통신까지도 한국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아주 관심 있게 보도했는데요. 2007년 당시만 하더라도 핸드폰 배터리가 폭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아직 사람들이 하지 못했을 터라 꽤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처음 이 경찰의 수사에서 서 씨를 발견한 사람의 진술은 이랬습니다. 그는 유압드릴 중장비 기사 58세의 권 씨였는데요. 채석장에 이게 작업이 예정되어 있어서 굴착기 기사였던 그 피해자 서 씨가 현장에 먼저 올라가고, 이 목격자는 한 7시 30분쯤에 현장에 갔다고 해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서 씨가 굴착기 옆에서 쓰러져서 반드시 누워 있었다는 거죠. 서 씨의 상의에 불이 붙어 있었고, 그가 가서 먼저 급하게 불을 끄고 119 구급대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사하고 있던 그 장면들입니다. 자, 경찰은요, 이제 사망한 서 씨가 입고 있던 점퍼를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왼쪽 윗주머니에 들어있던 핸드폰 배터리가 아주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죠. 근데 이 휴대폰이 당시 최신형이었어요. 그리고 그도 사망하기 한 달 전에 구매한 거였죠. 옷은 그 부위를 중심으로 탄 흔적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핸드폰 중심으로. 심지어 가운데에는 구멍이 날 만큼 탄 것도 있었습니다. 시신을 부검한 의사는요, 서 씨의 왼쪽 가슴 그리고 배 중간 부위에 붉은 멍이 발견돼서 촬영을 해보니까 심장과 폐 손상되어 있었고, 늑골, 척추 골절도 관찰이 되었고, 그리고 피부에는 화상이 추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첫 번째 원인에 핸드폰 폭발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과 의사의 결과를 토대로 무슨 이유로 도대체 핸드폰이 폭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로 인해 서 씨가 사망했다라고 잠정적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요, 이 핸드폰 폭발에 관련된 정확한 이유를 찾아야 했고, 그래서 국가수에 의뢰를 하게 됐는데, 이때 새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부검은 사건 다음 날인 11월 29일 국과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서 씨의 몸에는 피부가 찢어지거나 터진 데는 없었지만 이 내부의 손상 정도가 병원 CT로 촬영했을 때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촬영을 했을 땐 여기저기 손상을 입었구나 했는데 부검을 해보니 심장과 폐, 간, 비장, 그리고 횡격막이 다 파열되어 있었고요. 흉추, 골절, 척수는 절단되어 있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가슴에서 터진 휴대폰 배터리의 폭발이 이렇게 몸 전체에 상반신 전체에 피해를 입혔다고 하기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식의 이제 손상은 아주 강력한 둔력이라고 하는데 무겁고 거대한 물체가 가슴 쪽에 작용했을 때 일어나는 형태였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 바퀴 같은 것이 이렇게 몸을 타고 넘어갔거나 아니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어떤 바위 같은 곳에 부딪혔거나 거의 그 정도의 손상과 같았다는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휴대폰 폭발로 생겼다는 거지? 자, 게다가 왼쪽 가슴 아래쪽에서는요. 직사각형 휴대폰 모양과 일치하는 자국이 나 있었는데 이것도 손상과 폭발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휴대폰 폭발과 연관시키기가 아주 힘든 게 발견됩니다. 뭐냐면 왼쪽 팔과 오른쪽 손가락에 골절이 있어요. 아니 여기서 폭발했는데 왜 이쪽 손과 손가락이 왜 골절이 되죠? 사실 이 부검이 있기 전부터 이 관련 업체들이 다들 긴장하고 있었어요. 핸드폰 제조 업체를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이게 핸드폰 폭발이 이게 가능해? 라고 의구심을 품고 있었죠. 물론 핸드폰 제조 업체는 이게 소문이 이제 나고 핸드폰 때문에 죽었다 이러면은 이제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테니까 불안은 했겠지만 해당 핸드폰에 사용된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로 고체나 젤 상태의 화합물을 전해질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던 기존의 그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안전성이 높다. 그리고 폭발은 하지 않는다. 불이 붙더라도 막 이런 거라고 계속 주장이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막상 열어보니 갈비뼈가 손상될 정도로 폭발을 했다라는 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죠. 게다가요. 배터리가 폭발했다라면 이 파편이 튀어야 하는데 파편이 없었어요. 얘가 그냥 단순히 여기서 녹아내려서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계속 의심을 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 부검 결과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사를 다시 진행합니다. 그리고 치밀한 재수사 결과 안타까운 진실이 밝혀졌죠. 서 씨는 핸드폰 배터리 폭발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최초 목격자였던 이 유압 드릴 중장비 기사 권 씨가 사망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권 씨는요, 이 중장비를 후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서 서 씨가 그걸 봐주고 있었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운전해가지고 뒤로 후진을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많이 간 거죠? 그래서 피해자 서 씨가 그 중장비와 안반 사이에 꼈고요. 안타깝게도 서 씨가 사망하게 된 겁니다. 여기는 채석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당시 현장에서도 안전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를 인폐하려고 사건 현장 보존도 안 하고 그냥 장비 다 이동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마터면 이 사건이 미국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겐 궁금증이 남아요. 아니 분명히 핸드폰이 이렇게 불타 있었잖아요. 아니 거기 꼈다는데 왜 핸드폰이 불타 있었느냐? 당시 서 씨가 중장비하고 자기쪽으로 몰려오는 중장비와 뒤에 있는 안반 사이에 끼면서 이 왼쪽 가슴에 들어있던 핸드폰이 강한 압력을 받는 겁니다. 다른 안전성은 뛰어나지만 간혹 이 배터리는 고열 또는 고압, 엄청난 압력에서 발화할 가능성이 있었던 리튬 폴리머 배터리인데요. 이게 여기서 이제 압력을 쭉 받으니까 발화하면서 녹아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사건 현장이 적당히 막 마무리되면서 이 사람은 이거 핸드폰 폭발로 사망한 거예요 라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이렇게 뉴스 보도가 나고 해결이 되기까지는 38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검증되지 않은 기사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뭐야 이거 혹시 내 폰도?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폰도 이렇게 폭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또 이 전 세계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제법 비중 있게 보도를 하면서 당시 세계 5위의 휴대전화 제조업체였던 A사의 주가가 완전 떨어졌어요. 이미지 손상을 피할 수가 없었죠. 만약에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이 권 씨다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 회사 자체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의 위기 상황이 됐을 겁니다. 이제 정정 보도를 듣게 된 사람들은요, 당시에 이 중장비 기사의 거짓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생각해보면 핸드폰이 폭발해서 어떻게 사람이 죽어? 어떻게 핸드폰이 폭발할 수 있어? 라고 그건 어차피 말도 안 듣는 되는 소리다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2007년 당시에서는요. 다행히 부검으로 인해서 진짜 범인이 드러나게 되면서 여러 기업과 또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게 됐지만요. 2007년 그때는 예측이나 했을 수 있었을까요? 핸드폰 폭발로 인한 사망은 정말 가능한 일이라는 걸요. 사실 우린 2016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핸드폰 폭발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의 상황들을 뉴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고 누구나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이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는 사실은 정말 무서운 것 같은데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